비리상관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교육부가 그동안 사학비리의 숙주 노릇을 했거나 말하자면 표적징계라고 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6일간의 단식을 끊으셨습니다. 건강은 좀 회복되셨습니까?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았더니 간 수치가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좀 있었는데 건강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왜 단식 농성을 택하게 되셨습니까? 올해 초에 김문기의 둘째 아들이 이사장이 된 직후에 학교가 갑자기 물을 끼얹은 듯 침묵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 빠져들었어요. 교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학생들도 조용하고 직원들도 조용한, 그때 총학생의 그 건물에 큰 걸개가 하나 내걸렸어요. 이 역사적 전환의 국면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고 선한 사람들의 이 무서운 침묵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침묵해가지고 과연 대학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누군가라도 말하자면은 이 군대용어입니다마는 불침번의 역할 같은 것, 누군가 한 사람 정도는 깨어나서 그것은 아니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어떤 개인적인 판단도 좀 있었고요. 상지대 사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지금부터 21년 전인 1993년에 문민정부 사정개혁의 제1호로 김문기 씨가 구속되어서 이 학교를 떠나면서 사실 상지대가 이름 없는 강원도의 그 지방사립대학에서 아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말로 중견 명문대학으로 발전하는 아주 그 역사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 15년 정도 발전하던 상지대가 이 대학을 자신의 그 사유재산이라고 간주하는 일부 좀 시대착오적인 이 사학 세력과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정부의 어떤 정책적 실패로 인해 가지고 비리로 쫓겨났던 김문기 씨가 정부의 잘못된 어떤 정책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은 올해 이사회를 장악하고 또 김문기 씨가 스스로 이 총장이 되는 이런 사태까지 발전한 것이 현재 상지대 상황이고요. 김문기 총장의 복귀 후에 학교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김문기 씨가 대학의 총장으로 들어올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김길남 씨가 이사장이 되고 4개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되어버리는, 뭐 사자성어로 말하자면은 이 경천동지할 만한 이 놀라운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김문기 씨는 또 교수, 학생, 직원 등 구성원들의 이 반대를 억누르기 위해서 교직원 복무 규정을 고친다든지 정관을 고친다든지 또는 학생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한다든지 또는 저를 뭐 직위 해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법적이고 정말로 반교육적인 활동이 일어났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수업이 정상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 교수 사회가 또 학생 사회가 또 교수와 학생의 어떤 사제관계가 말할 수 없이 이 파괴되고 황폐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사실은 이 투쟁 피로감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가장 좀 아쉽게 느끼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게 학문과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교수 사회의 이 인간관계가 완전히 실종되거나 파괴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최근 교직원이 총학생회 간부를 매수해서 교수님과 학생들의 대화를 불법 도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학생이 양심 선언을 해서 드러났는데 이런 사태를 보시면서 학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되면은 또 구재단이 학교를 장악하면은 상지대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그 불법 도청이나 또는 불법 사찰 문서를 봤을 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보고 나와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자료가 교육부에 보낸 김문기 씨 문서에 있을 수가 있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매수해서 그것을 획득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우리가 김문기 씨의 그 담대함에 정말 놀랐습니다. 사람 위해서 장사치려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나중에 남아야 될 안부이고 또 어쩌면은 했어요? 주점에 가서 좀 먹었나? 어제는 잠깐 저녁에 교수님께서 단식을 하고 계셨을 때 학생들이 책걸상을 들고 교수님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수업을 듣겠다고 왔었는데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좀 묘했죠. 평생을 학생을 가르쳐온 교수로서는 고맙죠. 고마운데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학점 문제가 생길 텐데 혹시 내 수업 듣겠다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졸업을 못하거나 또는 장학금을 신청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나 하는 뭐 어른으로서 선생으로서 좀 걱정 같은 것도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미묘했죠. 상지대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던 교육부가 특별 종합감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교육부도 그동안에는 상당히 그 상지대 사태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또 수수방관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교육부가 그동안 오랫동안 사실은 사학비리의 숙주 노릇을 했거나 사학비리에 동조하거나 또는 사학비리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 사학비리에는 교육부 관리들, 우리가 그것을 사학마피아라고 부르는 관리들이 끊임없이 개입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이라고 완전히 건절되었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되고 상지대 사태가 극한적인 사태까지 가는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번 특별종합감사는 상지대 문제를 감싸는 식으로는 또는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김문기 씨와 구재단의 비리가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비리재단이 상지학원에서 물러가고 김문기 씨가 상지대에서 물러가는 그런 결과가 또는 그런 성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리사항 문제는 사실 상지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반적인 비리사항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 대학을 또 학교를 개인의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어떤 관념이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문제나 사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학 문제를 관장하는 사립학교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되어서 사학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이 좀 잘못된 관행이 하루빨리 건절되어야 사학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